이제는 관심 섹터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섹터를 오늘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을까요? 네, 오늘 또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좀 핫했죠. 핫했죠. 네, 너무 그런데 핫했죠.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할 섹터가 아닌가 좀 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화두였죠. 그런데 맞아요. 사실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좀 통제를 하겠다라고 중국에서도 좀 강력하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줬기 때문에 오늘 또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사실 큰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 줬고 그리고 미중 간에 이제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과 또 시진핑 대통령이 만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오늘 또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도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둘 국가 간의 또 협력을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욱더 이제 각국에서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의 좀 내용으로 인해서 또 기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온실가스 그리고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다. 그리고 뭐 온실가스 관련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ESG 경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온실가스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정책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슈 때문에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또 EU에서 또 엄청난 또 이슈가 있었죠. 이 탄소국경 조정 제도를 좀 시행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6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 철강 관련주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뭐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때문에 좀 음, 사실 우려감이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탄소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런 탄소세와 관련해서 좀 다른 대응책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음, 탄소세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철강 관련주 하면 우리가 탄소세에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워낙 좀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런 탄소국경 조정 제도로 인해서 온실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기후와 관련한 또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온실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뭐 계속해서 좀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미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이런 기후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제 온실가스를 좀 배출을 좀 이제 줄이는 이런 네. 또 기업들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환경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이제 온실가스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보고 이런 온실가스 관련한 거는 사실 우리 앞으로의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미래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구를 생각해서 온실가스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온실가스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음. 관련주도 오늘 물론 부각을 받았지만 좀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규제를 방안을 하는 마련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내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또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종목도 많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도 가장 주목을 해볼 종목은 이 에코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ESG 좀 전문 기업으로 뽑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주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온실가스 관련주 중에서 좀 자리가 나쁘지 않은 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부터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000원대 라인에서 좀 지지를 주가가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금 바닥을 좀 많이 다졌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이미 다지면서 자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좀 있고 온실가스 관련해서 그리고 한 번 좀 수급이 들어올 때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좀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강한 종목이 에코바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온실가스 관련주들 우리가 좀 장기간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런 미국의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친환경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정책주로 좀 묶이면서 좋은 흐름을 받았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또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대선의 흐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종목은 GSC 에너지입니다. GS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로 묶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 서서히 좀 주가가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을 정책주로 좀 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보시면서 에코바이오와 함께 SGC 에너지까지 좀 관심 있게 관련주로 지켜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후 공동 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요. 현대와 기아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앞으로 추세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아래 나와 있는 QR 코드 찍고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연구원님께서 많은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